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동생분을 한국에서 장으로 쓰시는 게 당연히 맞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저는 조금 이제 동생분을 좀 믿어주셔야 되는 게,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다는 건 이제 자영업으로 어느 정도 경영도 하셨고, 팀원들도 잘 써보셨고, 시행착오를 겪으셨다는 측면에서 그냥 직장 1, 2년 다녀본 그런 중고 신입들과 견주어 봤을 때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무조건 지금 동생분이 그냥 그 겉으로 놓고 봐도, 그러니까 누구를 뽑으려고 해도 동생분 같은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절대로 그런 비즈니스 사업적인 마인드 없이 그 시키는 일만 하고 월급만 받아가려는 직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역량을 갖춘 건 맞으세요. 자, 근데 이상하게 얘가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지가 알아서 해놓고 우리 같이 할 걸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의존성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교육의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업무가 기본적으로 고객 관리와 물류 쪽이에요. 그쵸? 이거는 당연히 위임하셔야 되고 위임 가능한 일이죠. 자, 근데 그것을 위임하고 나면 그분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직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동생분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직원들 똑같은 마음일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뀌는 것이 맥락 설명이 없으면 그냥 불안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마 동생분과 이런 류의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불안하고 뭔가 계속 의존도가 올라가는 이유, 스스로 판단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의 방향성을 지금만 알고 있어서 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업무를 다 위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너는 이거 하면 돼 라고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청사진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 일을 계속했을 때 결과적으로 너가 어떤 모습의 리더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업의 형태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청사진, 그러니까 비전을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의 주관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두의 사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한번 크게, 모두의 사수 이제 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한 1년 초반에 매출이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냥 빵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직접 해주시길 바라는 대표님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회사에 와서 초단기 임대 임원처럼 당신이 회사의 어떤 진짜 재무적인 성과를 달성하면 그 차액을 다 줄게, 이런 식의 딜 같은 거를 한 거죠. 그 대표이사들 차원에서는 손해볼 거 없고, 저도 사실 자신이 있었으니까 손해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번 돈은 제가 번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실제로 팀 관리도 다 싹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지금부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업체를 접었어요. 저는 그 사업체를 결정적으로 왜 접게 됐냐면, 제가 모두의 사수를 차린 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차린 거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한 직장에서 오래 못 다니고 이제 막 부업이나 엔잡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이 미래의 자기 자신의 길을 잘 못 잡고 방황하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경력도 제대로 못 쌓고, 그렇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케어해야지만 결국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직장인들이 회사 안에서 자립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모두의 사수를 차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할 때는 매출은 겁나 많아졌는데 직원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표정이 처음에는 영재님한테 일 배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막 이렇게 카톡도 장문으로 막 오시던 분들이, 제가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 들어가면 표정이 딱 어떤 표정이었냐면, 저 새끼 또 왔네, 이런 표정 있죠. 진짜로. 사람을 너무 이제 피말리게 갈아넣고 막 교육하고 막 압박을 넣으니까 이 친구들이 힘들어지고 계속 타성에 젖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는 건 대표님들만. 와, 역시 뭐 괜찮은 사람 한 명 채용하면 회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자꾸 제 서비스가 잘못 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그 대표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사실은 모두의 사수 그것 때문에 차린 게 아니고 저도 지금 돈을 벌면서 만족감이 전혀 없다. 원래는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제 수업을 듣고 회사를 이들이 이끌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속도에 매몰되는 바람에 이걸 빨리 하려고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 소통도 없고 억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줘서 해내게만 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이 회사에 진짜 해를 끼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표님들과 논의 끝에 직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바꾼 거예요. 그 사업 모델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그 달에 매출이 진짜 빵원인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설득해서 지금은 팀원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팀원분들만 모셔서 그 직원 교육을 하고 그 직원들이 실제 제가 냈던 성과를 뭐 제가 3달 안에 냈다면 1년 동안 점진적으로 내고 그래서 회사가 탄탄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비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많이 가르치고 제가 가장 많이 교육하는 부분이 바로 이 히스토리거든요. 우리가 돈만 보고 돈 따라가는 의사결정을 하면은 제가 했던 실수를 할 수 있죠. 제가 섬겨야 되는 고객은 직장인들인데도 돈 주는 대표님 눈치 보면서 일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부끄럽지만. 그걸 반면교사 삼아 계속 그걸 제일 강조해서 교육해줘요. 야, 돈 따라가는 의사결정이 아니다. 지금 너와 만나는 직장인이 너를 통해서 실제 자기 업무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회사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 쓸모 이런 것들을 늘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만약에 그 회사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이직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까지도 우리의 역할이다 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의적인 판단이 지금부터는 그게 선택의 순간 때마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 분이 제 수업이 7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직장인분이 70만 원짜리 수업을 또 들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더 듣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 팀은 그거 무조건 안 받아요. 70만 원으로 왜 받으려고 하는지 또 여쭤보고요. 안 받아도 되면은 그냥 내지 말라고 해요. 그냥. 저의 수업을 듣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저와의 연결고리 때문에 수업을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돈을 내야지만 제가 이런 가벼운 질문에 대답을 계속 해주시는 줄 알고.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지 그 비전과 청사진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주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 순간 때마다 그 청사진대로 가거든요. 돈 따라가는 의사결정 절대 안 해요. 저희 팀원들. 영업을 할 때도 무조건 고객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지침 자체가. 너 그거 확실하게 그 고객 케어할 수 있어? 너 지금 저는 인센티브도 성과급도 매출 대비로 안 줘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도요. 개인 고객의 만족도. 네. 지금은 제가 1대1로 이렇게 고객들과 소통하고 이제 기업 고객들이나 이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팀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고객 만족도 조사를 계속 꼭 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거지. 내 통장에 돈이 이체됐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가 특히나.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언제나 이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 팀 내에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게 완전 진짜 회사가 망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진짜 우리 팀원들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오게 될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가에 대한 비전, 청사진, 앞으로 우리의 사업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건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팀은 지금 사명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게 지금 현재 저희의 사명이고 그걸 통해서 첫 번째 목표는 직장 생활을 통해 자아 실현하는 걸 일단 가장 먼저 돕는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오게 된 사람들의 사업을 돕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가치관만 잘 정리가 되면 태도로 그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가 줄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직원분들과 얘기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